모든 비용 딱 반반씩 내는 거야. 생활비, 각종 공과금 공평하게 하자고. 각자 도생해서 알아서 살자고. 오늘부터 네 밥값은 네가 돈 벌어서 해결해야 해. 25년을 남편과 가정을 위해 헌신한 아내 앞에 남편은 계약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이렇게까지 원한다면 그렇게 해. 대신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야. 남편은 그때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내뱉은 각자도생이라는 단어와 직접 쓴 그 계약서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어느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은은 오후 내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후 7시 정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도윤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더니 넥타이를 풀며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사 한마디 없이 의자를 빼서 앉았죠. 밥이나 빨리 줘. 그러고서는 국그릇을 자기 앞으로 당겼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번 떠서 후루룩 마시더니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이거 국고자리가 뭐야? 닭고기는 어디 있고 국물만 이렇게 많아? 닭 한 마리를 통으로 삶아서 고기를 넣은 건데. 통으로 삶으면 뭐해? 고기 건더기가 보여야 먹지. 이건 그냥 물 아니야? 도윤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정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로는. 또 돈 타령이야? 매달 생활비 얼마 주는데 그것도 모자라. 도윤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난주에 친구들 만난다고 돈 달라고 했잖아. 그게 얼마였는데? 5만 원? 그 돈으로 뭘 한 거야? 정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친구들이랑 차 한 잔 마신 거야. 1년에 한 번 만나는 건데. 여편네들이 1년에 한 번에 모여서 뭐 하는데. 돈 쓴 건 똑같잖아. 그러면서 밥상은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럼 당신은 어때? 골프 치러 다니면서 쓰는 돈은 어떻고? 정은이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해서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놓았습니다. 내가 골프 치는 게 문제야? 그건 사업상 필요한 거라고. 인맥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럼 내가 친구 만나는 건 인맥 관리가 아니고 당신이 무슨 인맥이 있다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여편네가. 도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25년 동안 집안일하고 당신 뒷바라지한 게 빈둥거린 거야? 그래, 빈둥거린 거지. 밥하고 청소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서재에서 이면지 몇 장을 들고 돌아왔어요. 좋아. 이제부터 확실하게 정리하자. 도윤은 식탁에 종이를 펼쳐놓고 펜을 꺼냈습니다. 내가 모임에 나가서 돈은 쓰면서 내 월급으로 생활비 타령하는 거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이제 생활비 반반, 공과금 반반, 식비 반반. 모든 걸 정확히 나눠서 각자 부담하는 거야. 공평하게 가자고. 반반씩 내고 각자 알아서. 당신 각자 도생이 뭔지 알지? 정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못 알아듣겠어? 각자 도생하자는 거야. 더 이상 내 돈으로 내 용돈 대주기 싫다고. 도윤은 종이에 뭔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 식재료비까지 항목별로 나열했어요. 여기 계약서 내용이야. 아주 합리적이지? 서명해. 오늘부터 시행이야. 정은은 도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 지금 하는 말 진심이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른 말하거나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도윤은 비웃으며 내가 왜 후회를 하니 서명이나 하기나 해. 정은은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모든 비용은 10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반반 부담. 본 계약을 위반할 시 해당 금액의 10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너무해? 공평한 거잖아. 서로 각자 독립적으로 살자는 거야. 너도 원하던 거 아니야? 평등? 도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은은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이면지 용지 한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슬프거나 억울하기보다는 뭔가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안개가 걷히듯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좋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정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계약서에 적힌 대로 정확하게 지키는 거야. 나중에 말 바꾸기 없기야. 도윤은 씩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유, 정은 씨 당연하죠. 정은 씨야말로 제발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그러라고 계약서 쓰는 거 아니겠어? 정은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날인까지 마쳤습니다. 도윤의 얼굴에 승리한 듯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몰랐습니다. 정은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그날 밤 11시, 도윤은 침대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있었어요. 오래된 파일 폴더를 열었습니다. 외식조리 전문가 과정 수료증, 식품위생 교육 이수증, 요리 레시피 노트. 3년 전 도윤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며 반대했던 그 교육 과정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도윤의 반대는 심했습니다. 50 넘어 무슨 교육 타령이냐고? 돈이 썩어나냐? 며 도윤은 밤에 강의를 듣는 정은의 노트북을 덮어버리기도 하고 책을 치워버리기도 해서 정은은 고생한 기억이 났습니다. 밤마다 거실에서 TV 보다가도 정은이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입이 심심하니깐 뭐 좀 준비해와가 매일매일 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교육이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는 생각으로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 수료해놨어요. 오늘 밤 정은은 새 문서를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사업계획 홈메이드 반찬 판매, 1단계 냉장고 재료 분리 및 개인 비용 청구 시스템 구축, 2단계 시제품 제작 및 품질 테스트, 3단계 온라인 마켓 입점 신청. 정은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가사노동 시급 최저임금 기준 9,620원, 하루 8시간, 30일 230만 원. 식사 제공 비용 한 끼당 15,000원 세끼, 30일 135만 원. 도윤이 원한 대로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11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은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각자 도생이라고 했지. 좋아. 그럼 진짜 각자 살아보자고. 그날 밤부터 서정은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강도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넨 그 계약서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될 거라는 걸.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은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거죠. 어젯밤 잠을 설친 탓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은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도윤이 건넨 계약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정은은 그 종이를 집어들고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생활비 반반 분담, 식비 반반 분담, 공과금 반반 분담, 위반 시 10배 위약금.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좋아. 계약서대로 하자. 정확하게. 정은은 계약서를 복사기에 넣고 3장을 뽑아냈어요. 한 장은 냉장고에 붙이고, 한 장은 자기 방에 보관하고, 한 장은 도윤 책상 위에 올려놓을 생각이었죠. 정은은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주일치 식재료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 밑반찬들, 냉동실에는 고기와 생선까지. 정은은 냉장고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일렬로 쭉 늘어놓았죠. 그리고는 노트북을 켜서 엑셀 파일을 만들었어요. 식재료 분류 및 가격 책정표. 김치 한 포기 분량 15,000원. 된장찌개용 된장 8,000원. 시금치나물 1인분 3,000원. 달걀찜 1인분 5,000원. 하나하나 시장 가격과 조리 시간을 고려해서 가격을 매겼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스티커 용지에 메뉴판을 만들어 인쇄했어요. 오전 7시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라면 구수한 밥 냄새와 찌개 냄새가 진동해야 할 주방에서 낯선 원두 커피 향기만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여보, 밥 줘. 도윤은 세수도 하기 전에 식탁으로 다가왔어요. 평소처럼 밥상이 차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부엌을 둘러봤어요. 정은은 식탁에 앉아 토스트에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야, 밥은? 냉장고에 있어. 정은이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냉장고 문 안쪽에 용지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거든요. 정은 식당 메뉴판. 아침 정식, 밥, 국, 반찬 3가지 12,000원. 김치찌개 1인분 8,000원. 된장찌개 1인분 8,000원. 계란 후라이 1개 2,000원. 밥 한 공기 2,000원. 현금 선불제 외상 불가 식사 후 설거지는 별도 3,000원. 계약서 위반 시 위약금 10배 적용. 도윤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정은은 여전히 커피를 마시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서대로 하는 거야. 각자 도생이잖아. 내 노동으로 만든 음식을 공짜로 먹으려는 건 계약 위반이지. 미쳤어? 부부가 이렇게까지 해? 부부, 어제 당신이 뭐라고 했는데? 각자 알아서 살자고 했잖아. 도윤은 계약서를 집어들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생활비 반반 분담, 식비 반반 분담. 분명히 자기가 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어제 당신이 일반적인 부부관계를 깨뜨렸잖아. 이제 와서 일반적인 걸 바라는 거야? 정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할 말을 잃고 냉장고 문을 쿵 닫아버렸어요.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먹고 출근하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참, 세탁도 각자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해. 정은이 뒤에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도윤은 현관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제야 보였어요. 현관 구석에 자기 옷들이 빨래 바구니에 가득 담겨 있는 게, 세탁기는 내가 돌리는 건 내 옷만이야. 내 옷은 내가 알아서 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계약서에는 각자의 비용은 각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결국 도윤은 어제 입었던 셔츠를 다시 집어입고 출근했습니다. 구겨진 옷에서 땀 냄새가 희미하게 났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동료들이 힐끗힐끗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도윤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강 소장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괜찮아. 도윤은 얼버무리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냉장고로 달려갔어요.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가 고팠거든요. 냉장고를 열자 메뉴판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 식탁 위에 딱 놓았어요. 김치찌개 하나. 8,000원 여기 있어. 정은은 돈을 집어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20분 후 뜨끈한 김치찌개가 도윤 앞에 놓였습니다. 밥 한 공기와 함께요. 도윤은 숟가락을 들고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여전히 정은의 손맛은 변함없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돈을 주고 먹으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집밥 같지가 않았습니다. 설거지는? 도윤이 밥을 다 먹고 묻자 정은이 대답했습니다. 3,000원 추가야. 아니면 당신이 직접 해. 도윤은 지갑을 다시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오늘 벌써 8,000원을 썼는데 설거지까지 하면 한 끼에 11,000원이나 되는 거였죠. 내가 할게. 도윤은 자기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건 결혼 후 처음이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까 시렸습니다. 세제를 얼마나 써야 하는지도 몰라서 너무 많이 짜내는 바람에 거품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정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죠.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부부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자기가 먼저 계약서를 들이민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때 정은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구청 소상공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반찬 판매 플랫폼 입점 신청, 식품 제조 허가 신청 절차 같은 검색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정은은 메모장을 꺼내 계획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1주차 집안 시스템 정착, 2주차 시제품 제작 및 지인 테스트, 3주차 온라인 마켓 입점 신청, 4주차 첫 주문 받기. 정은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대 때 요리학원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조리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정은의 모습. 그때는 꿈이 많았습니다. 언젠가 자기 식당을 차리는 꿈, 자기만의 레시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꿈. 하지만 결혼하면서 그 꿈들을 모두 접었죠. 도윤이 여자가 밖에서 일하면 애들은 누가 키우냐고 했으니까요. 2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달랐어요. 아이도 다 컸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정은은 사진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내 인생은 내가 살아. 창밖으로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정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각자 도생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퇴근길에 동네 마트에 들려서 라면 코너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일 정은에게 돈을 주고 밥을 사 먹기에는 아까웠거든요. 그런데 라면 가격이 이렇게 비쌀 줄을 몰랐습니다. 아내가 장 보는 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때 저쪽 정육 코너에서 정은이가 장을 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사장님, 마블링 좋은 툭불 등심 200지 주세요. 이건 저 혼자 먹을 거예요. 그리고 불고기용과 잡채용 소고기도 주세요 하고서는 고기를 받고서 다시 채소 코너에서 싱싱함 쌈을 카트에 담으며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도윤은 집에서 밥을 해먹지도 못하는 본인 처지가 창피하고 부끄러워 성급히 라면을 사들고 도망치듯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정은이는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아파트 부녀의 단톡방에 톡을 올렸습니다. 평소 요리를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바쁜 이웃을 위해 반찬을 대신 만들어서 판매도 했던 터라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솜씨를 뽐낸 불고기, 잡채를 판매해 보려고 했습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불고기와 잡채입니다. 고기가 신선하고 재료도 좋아 맛이 좋을 거예요. 15분 선착순 신청하세요. 정은의 핸드폰으로 알림톡이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신청해요. 저도 신청합니다. 정은 씨 음식이면 무조건 신청이죠. 이렇게 정은은 이렇게 요리 연습과 반찬 사업에 대한 시도를 조금씩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집에 와서 본인의 입은 옷을 벗어놓으려고 보니 세탁도 문제였습니다. 빨래를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돌렸는데 색깔별로 분류를 안 해서 흰 셔츠가 다 분홍색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세탁을 25년 동안 해보지 않다가 해보려고 하니 실수투정이었습니다. 이런 망할. 도윤은 분홍색 셔츠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면 정은은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자기 밥만 챙기니까 오히려 시간이 남았어요. 그 시간에 요리 연습을 하고 사업 계획을 세웠죠. 같은 집에 살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각자 도생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생활은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구겨진 옷을 입고 출근하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퇴근하면 지쳐서 쓰러지듯 잠들었죠. 반면 정은은 규칙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자기 식사를 챙기고 집안을 정리하고 오후에는 요리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날 새벽 정은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죠. 정은은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메인 냉장고 안에는 아직도 공동으로 쓰던 식재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맥주, 정은의 나물, 공동으로 쓰던 양념들까지. 이제는 완전히 분리해야겠어. 정은은 냉장고 안에 모든 물건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조리대 위에, 거실 바닥까지 온통 식재료가 가득 쌓였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분류했습니다. 도윤의 건 맥주, 소주, 과자, 인스턴트 식품, 정은의 건 나물, 반찬 재료, 양념류, 공동 물품 된장, 고추장, 참기름. 공동 물품은 정확히 반으로 나눴습니다. 된장통을 꺼내 계량컵으로 정확히 재서 2개의 통에 나눠 담았어요. 고추장도 참기름도 마찬가지였죠. 정은은 자기 물건들을 보조 냉장고로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메인 냉장고 문 안쪽에 큰 종이를 붙였어요. 서정은 식재료 보관함 무단 사용 금지. 사용 시 시장 가격의 2배로 청구합니다. 계약서 위반 시 10배 위약금 적용. 그리고 냉장고 문 바깥쪽에는 더 큰 메뉴판을 붙였습니다. 정은 식당 정식 메뉴. 조식 세트 12,000원. 중식 세트 15,000원. 석식 세트 15,000원. 단품 주문 가능. 반찬별 개별 가격 책정. 현금 선불제 외상 불가 카드 결제 불가. 하단에는 빨간 글씨로 크게 적었습니다. 본 메뉴는 서정은의 노동으로 제작되므로 무단 취식 시 절도로 간주함. 정은은 뒤로 물러서서 자기가 만든 메뉴판을 바라봤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오전 7시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온 도윤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거실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평소 거실 소파에 쌓아두던 자기 옷가방, 골프채, 등산 장비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야, 내 짐은 어디 갔어? 도윤이 방에서 나오는 정은에게 물었습니다. 현관밖 복도에 있어. 뭐? 왜 거기다 뒀어? 공동 공간이잖아. 거실은 각자 도생이니까 각자 물건은 각자 공간에 보관해야지. 정은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에는 자기 짐들이 검은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버리는 쓰레기처럼요.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도윤이 소리쳤지만 정은은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당신 방이 따로 있잖아. 거기다 보관해. 공동 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개인 물건 놓으면 안 돼. 그래도 이렇게까지. 계약서 어디 보자. 각자의 공간과 비용을 명확히 구분한다고 적혀 있는데 정은이 계약서를 꺼내 도윤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도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분명 자기가 쓴 문구였으니까요. 결국 도윤은 봉투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방 안은 금세 짐으로 가득 찼고 발 디딜 틈도 없어졌죠. 도윤은 출근 준비를 하려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입을 만한 셔츠가 없었어요. 모두 구겨지거나 더러웠거든요. 어쩔 수 없이 어제 입었던 셔츠를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냄새가 났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죠. 출근길 지하철에서였습니다. 도윤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코를 찡긋거리더니 슬며시 자리를 옮겼어요. 도윤의 옷에서 나는 냄새 때문이었죠. 도윤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밖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렸거든요. 강 소장님 요즘 왜 저래? 집에 무슨 일 있나?
옷차림 좀 봐. 구겨진 게.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세탁소 좀 다녀오시지. 아니야. 괜찮아. 도윤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집에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메뉴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보다 더 자세하고 더 상업적으로 변해 있었죠. 도윤은 한숨을 쉬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돈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 점심에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느라 10,000원을 썼거든요. 결국 또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죠. 거실 식탁에서 컵라면을 후루룩 먹는 동안 정은은 자기 방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따끈한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까지. 담 너머로 고등어 굽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의 침이 넘어갔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은에게 먼저 밥을 달라고 할 수는 없었죠. 그날 밤 도윤이 잠든 후였습니다. 정은은 거실 식탁에 노트북을 펴놓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프리미엄 홈메이드 반찬 판매 페이지 초안이 떠 있었습니다. 정은은 지난 일주일 동안 만들었던 반찬들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콩자반.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은 사진들이었죠. 그리고 상품 설명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25년 경력 주부의 정성 가득한 집밥. 화학 조미료 무첨가, 신선한 국내산 재료만 사용. 소량 생산으로 신선도 보장. 가격도 책정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한 결과 프리미엄 홈메이드 반찬은 일반 반찬보다 30% 정도 비싸게 팔 수 있었어요. 정은은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년 전 받았던 각종 수료증이 들어 있었어요. 평생교육원 외식조리 전문가 과정, 수료증 식품위생관리사 자격증,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도윤이 돈 낭비하지 말라며 반대했지만 정은은 몰래 따놨던 자격증들이었습니다. 정은은 수료증들을 스캔해서 판매 페이지에 추가했습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가내 식품 제조업 등록 절차, 온라인 판매 허가 신청, 하나하나 클릭하며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했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정은은 노트북을 껐습니다. 냉동고를 열고 시험용 반찬들을 확인했어요. 오늘 만든 장조림, 멸치볶음, 깻잎찌가 소분 용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은 이걸 아는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반응을 볼 계획이었죠. 정은은 냉동고 문을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어차피 잃을 게 없잖아. 창밖으로는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정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구겨진 옷을 입고 출근하려다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턱수염은 제대로 깎지 못해 울퉁불퉁하고 셔츠는 얼룩이 지고 머리는 부스스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면 정은은 단정한 옷을 입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시험용 반찬이 담긴 보냉백을 들고 있었죠. 어디가? 도윤이 물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1년에 한 번 보는 그 동창회. 정은은 담담하게 대답하고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각자 도생을 시작한 건 자기였는데 왜 더 힘든 건 자기인 것 같을까요? 강도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각자 도생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각자 도생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정은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어요. 장조림, 멸치볶음, 깻잎지, 콩자반. 하루에 한두 가지씩 만들어서 냉동고에 쌓아뒀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은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냉동고를 열었어요. 지난 2주 동안 만든 반찬들이 소분 용기에 담겨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이야. 정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동네 주말 장터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정은은 일주일 전 구청에 신청해서 좌판 자리를 배정받았죠. 정은은 반찬 용기들을 보냉백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그리고 접이식 테이블, 간이 의자, 가격표, 위생 장갑까지 꼼꼼히 챙겼어요. 오전 8시 동네 공원 입구에 주말 장터가 열렸습니다. 채소 파는 농부들, 수제 비누 파는 청년들, 액세서리 파는 대학생들,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정은도 구석 자리에 테이블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반찬 용기들을 하나하나 진열했죠. 정은네 반찬이라고 손글씨로 쓴 간판을 테이블 앞에 세웠어요. 가격표도 깔끔하게 붙였습니다. 장조림 200지 8,000원, 멸치볶음 150지 6,000원, 깻잎지 10장 5,000원, 콩자반 200지 7,000원.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시식용 접시를 꺼냈습니다. 각 반찬을 조금씩 담아 이쑤시개를 꽂아뒀죠. 장사 시작이다. 정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처음 1시간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가게는 둘러보면서도 정은의 테이블 앞에서는 그냥 지나쳤어요. 반찬은 너무 평범해 보였고 다른 가게들처럼 화려하지도 않았죠. 정은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역시 무리였나? 그때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손님이 테이블 앞에 멈춰 섰어요. 이거 시식해도 돼요? 네, 얼마든지요. 정은은 얼른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장조림을 하나 집어 먹었어요. 천천히 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거 맛있네?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서 만드셨어요? 공장에서? 아니에요. 집에서 직접 만들어요. 여자는 멸치볶음도 맛봤습니다. 그러고는 깻잎지까지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진짜 손맛 제대로네. 요즘 이런 맛보기 힘든데. 장조림 2개 주세요. 정은의 첫 손님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반찬을 포장해주는 정은의 손이 떨렸어요.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죠. 다음 주에도 나와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우리 남편이 장조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저도 시식 좀 해봐도 돼요? 이거 MSG 안 들어갔어요? 유통기한은 얼마나 돼요? 정은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MSG는 전혀 안 들어갔어요. 천일염하고 국산 재료만 써요.
냉장 보관하시면 일주일, 냉동하시면 한 달이요. 주문 제작도 가능해요. 미리 연락 주시면 원하시는 반찬 만들어 드릴게요. 손님들은 하나씩 반찬을 사갔습니다. 30분 만에 장조림이 동났고 멸치볶음도 반이 팔렸어요. 정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빈 용기들을 바라봤습니다. 준비해간 반찬의 절반 이상이 팔린 거였죠.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테이블 앞에 섰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뭔가 사업가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시식 가능한가요? 네, 드세요. 남자는 장조림을 집어 먹었습니다. 천천히 씹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간이 딱 적당하네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그러고는 멸치볶음도 맛봤습니다. 멸치가 비린내가 전혀 없어요. 손질을 제대로 하셨네. 남자는 깻잎지까지 다 맛본 후 정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혹시 납품 생각 있으세요? 네. 납품이요? 제가 식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하는데요. 이런 프리미엄 홈메이드 반찬을 찾는 식당들이 꽤 있거든요. 정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청솔 식자재 유통 대표이사 이준호. 이 맛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어때요? 관심 있으세요? 정은은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장터에서 파는 거랑 납품은 차원이 다른데. 하지만 동시에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의자를 하나 가져와 앉았어요. 먼저 샘플 납품부터 해보시죠. 소량으로 시작해서 반응 보고 괜찮으면 정식 계약하는 거예요. 단가는요? 시장 가격보다 20% 정도 높게 쳐드릴게요. 대신 품질 관리는 철저히 해주셔야 해요. 위생 기준은 식품 제조 허가증 있으면 되고요. 정기 검사는 저희가 지원할게요. 정은은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납기는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에 2번 정도요. 월요일, 목요일. 최소 주문 수량은요? 처음에는 각 품목당 5kg씩만 해보시죠. 반응 보고 늘리면 돼요. 정은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장조림 5kg를 만들려면 재료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포장비가 얼마.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어요. 단가를 좀 더 올려주실 수 있나요? 재료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25% 올려드릴게요. 대신 품질은 지금 이 맛 그대로 유지해 주셔야 해요. 계약서는 언제 쓸 수 있나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저희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정식으로 계약하죠. 위생 검사도 받아야 하나요? 당연하죠. 식품 다루는 거니까. 저희가 검사 기관 연결해 드릴게요. 정은은 준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만약 제가 납품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해지하면 되죠. 큰 위약금 같은 건 없어요. 서로 부담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정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요. 준호가 정은의 반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따지시는 분 처음 봤어요. 대부분은 그냥 네 하고 덥석 시작하거든요.
사업은 정확해야 하니까요. 정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분이 오래 가죠. 기대하겠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정은은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오후 1시 장터가 끝났습니다. 정은은 테이블을 정리하며 오늘의 매출을 계산했어요. 총 매출 32만 원. 순수익은 재료비를 빼면 약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정은은 깨끗하게 접은 지폐들을 지갑에 넣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내 손으로 번 첫돈이야.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은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도윤이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옷을 입은 채로요. 어디 갔다 와? 장 보러. 정은은 짧게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정은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오늘 번 돈을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32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그 어떤 돈보다 값졌습니다. 정은은 노트를 꺼내 메모했습니다. 1차 목표 달성, 첫 판매 성공. 2차 목표 납품 계약 체결. 3차 목표 안정적 수익 구조 확립.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거실에서는 도윤이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구겨진 옷을 입은 채로요. 각자 도생을 시작한 지 2주. 두 사람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월요일 오전 10시 정은은 청솔 식자재 유통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회의실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준호는 정은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정은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어요. 한 줄 한 줄 놓치지 않고 확인했죠. 납품 품목, 단가, 납기일, 품질 기준, 위생검사, 계약 해지 조건. 여기 품질 기준이 좀 애매한데요.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실 수 있나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 다들 그냥 사인하시던데. 좋아요. 정확하게 적어드릴게요. 준호는 계약서에 세부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30분 후 계약서에 서명이 끝났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첫 납품 시작하시면 돼요. 각 품목 오케이 주시기요. 알겠습니다. 참,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대금은 납품 후 일주일 내로 입금해 드릴게요. 정은은 메모지에 자기 계좌번호를 적었습니다. 결혼 전 만들어둔 통장이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통장이죠. 사무실을 나서는 정은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정은은 재료 주문을 시작했어요. 고기, 멸치, 깻잎, 콩. 대량으로 주문했죠. 그리고 주방을 정비했습니다. 위생장갑, 앞치마, 소독약, 온도계까지 하나하나 챙겼어요. 목요일 새벽 4시 정은은 납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조림 OKG, 멸치볶음 OKG, 깻잎지 OKG.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 소분 용기에 담았어요. 라벨도 깔끔하게 붙이고
유통기한까지 표기했죠. 오전 9시 준호가 직접 차를 몰고 와서 반찬을 받아갔습니다. 와, 포장이 완벽하네요. 라벨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붙이시고. 식품은 위생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식당에서 반응 보고 연락드릴게요. 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정은은 그 뒷모습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 일주일 후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완료 37만 5천 원 청솔식자재. 정은은 통장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40만 7천 원.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정은은 숫자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죠. 그날 오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정은 씨 식당 사장님들이 완전 만족하셨대요. 다음 주부터 주문량 2배로 늘려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식당 2곳에서도 연락 왔어요. 샘플 좀 보내드릴 수 있어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은은 달력을 펼쳤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2번, 각 10kg씩 납품해야 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한 달 순수익 약 150만 원. 생활비 반반 부담하고도 충분히 남는 금액이었습니다. 정은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더 이상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되겠어. 그날 저녁 정은은 이번 달 생활비를 정확히 반으로 나눠 봉투에 담았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 모두 합쳐 32만 원. 정은은 16만 원을 봉투에 넣고 도윤 방문 앞에 놓아뒀어요. 이번 달 공과금 강도윤 부담분 16만 원. 메모지를 붙여서요. 저녁 8시 도윤이 퇴근했습니다. 자기 방 앞에 놓인 봉투를 발견하고 집어들었어요. 메모지를 보고는 한숨을 쉬었죠. 도윤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10만 원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통장에서 돈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ATM 앞에서 통장 잔액을 확인하니 85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이번 달 월급을 받았는데도 벌써 이렇게 줄었죠. 편의점 도시락, 세탁소 비용, 외식비. 혼자 생활하니까 돈이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은 16만 원을 인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정은이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도윤은 돈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잘 받았어. 정은은 돈을 세어보고는 영수증을 끊어줬어요. 영수증까지 끊어주는 거야? 도윤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계약서대로 하는 거야. 정확하게. 정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정은이 보고 있는 화면을 힐끗 봤어요. 이번 달 매출 152만 원, 순수익 94만 8천 원.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반찬 사업. 반찬? 너 혼자? 응. 정은은 화면을 닫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도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고? 자기 월급이 세후 350만 원 정도였는데 정은이 100만 원을 버는 거였죠. 처음에는 우습게 봤습니다. 반찬 장사가 얼마나 벌겠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숫자를 보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각자 도생하자고 한 건 나였는데
도윤은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정은의 납품처는 5곳으로 늘어났어요. 이제 일주일에 3번, 각 15kg씩 납품하고 있었죠. 한 달 순수익은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정은은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새 옷도 사고, 미용실도 가고, 친구들과 차도 마시러 다녔죠. 반면 도윤의 생활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여전히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빨래는 자기가 하느라 옷이 구겨져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소장님, 요즘 좀 힘드세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도윤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힘들었어요. 집에서도 외톨이, 회사에서도 점점 소외되는 느낌이었죠.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어요. 메뉴판이 여전히 붙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윤은 지갑을 꺼내 돈을 세어봤어요. 2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또 편의점이구나. 도윤은 한숨을 쉬며 현관으로 향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거실에서 정은이 저녁을 먹고 있었거든요. 제육볶음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까지. 구수한 냄새가 거실 가득 퍼졌습니다. 도윤의 침이 넘어갔어요. 저기,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뭐? 그거, 우리니까 같이 먹어도 되지 않아? 정은은 숟가락을 멈추고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응, 부부잖아. 각자 도생하자던 사람이 누군데? 정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계약서 어디 있더라? 정은은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봐. 각자의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내가 직접 쓴 거잖아. 위반하면 10배 위약금이고.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 주면 판매해 줄게. 1만 5천 원. 정은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를 뒤졌지만 2만 원밖에 없었어요. 내일까지 버틸 돈이었죠. 결국 도윤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은은 이미 설거지를 끝내고 자기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거실 식탁에 앉아 컵라면을 후루룩 먹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빈 컵라면 용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각자 도생을 제안한 건 자기였습니다. 공평하게 살자고 계약서까지 쓴 것도 자기였죠.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은은 점점 단단해지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반면 자기는 점점 초라해지고 있었죠. 도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각자 도생을 시작한 지 2달. 이제 도윤의 자존심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은의 반찬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납품처가 12곳으로 늘어났고 주문량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어느 수요일 오후 준호가 정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정은 씨, 이제 집에서 하는 건 한계예요. 소형 공장 차리는 거 고민해 보세요. 공장이요? 네. 지금 주문량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구청에서 소상공인 지원금도 나오고요.
정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겠죠? 초기 비용은 좀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에요. 제가 좋은 물건 하나 알아볼게요. 일주일 후 정은은 준호와 함께 공장을 보러 갔습니다. 동네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소형 상가 건물 1층이었어요. 넓이는 50평 정도였죠. 여기 원래 치킨집이었는데 폐업했어요. 주방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서 조금만 손보면 돼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정은은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어요. 환기 시스템, 급수 시설, 전기 용량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죠. 보증금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요. 월세는 120만 원. 좀 비싸네요. 이 근처에서는 제일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위치가 좋잖아요. 배송하기도 편하고. 정은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 보증금 2천, 설비 500만 원, 위생시설 300만 원, 총 3천만 원 정도. 지금까지 모은 돈이 800만 원.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물건은 금방 나가요. 집으로 돌아온 정은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공장을 차리면 수입이 두세 배로 늘어날 거야. 하지만 실패하면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기회이기도 했죠. 결국 정은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자. 정은은 은행에서 2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장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틀 후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주방 설비를 정비하고 위생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대형 냉장고와 냉동고를 들여놓았죠. 정은은 매일 공장에 나가 공사를 감독했습니다.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며 빠진 게 없는지 체크했어요. 2주 후 공장이 완성됐습니다. 위생전실, 세척실, 재료실, 원재료 창고, 작업장, 사무실, 직원 휴게실 완벽하게 갖춰진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정은은 식품 제조업 허가증을 신청했고 위생 검사도 통과했습니다. 정은네 반찬 제조 공장. 간판이 달렸을 때 정은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축하해요. 오늘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앞으로의 사업 계획도 이야기하고. 좋아요. 두 사람은 동네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고 있는데 준호가 서류 파일을 꺼냈어요. 이번 달부터 대형마트 납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제가 마트 바이어한테 샘플 보냈는데 반응이 아주 좋대요. 조건은요? 일주일에 100kg씩 납품해야 해요. 할 수 있겠어요? 정은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창밖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정은과 준호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죠. 열심히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에서 사진을 찍던 사람은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오늘 저녁 정은이 어디 가는지 궁금해서 몰래 따라온 거였어요. 저 남자가 누구야? 왜 저렇게 다정하게 웃고 있어? 도윤의 머릿속에 불쾌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 정은과 준호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서류를 보며 뭔가 적는 모습까지. 다음 날 도윤은 아파트 주민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무개 씨가 남자와 바람 피우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찍은 사진들을 첨부했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저 여자 누구예요? 완전 불륜이네요. 남편 있으면서. 요즘 세상 참. 도윤은 그 댓글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하지만 도윤은 몰랐습니다. 이게 자기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라는 걸. 오후 2시쯤 정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언니, 주민 카페 봤어? 친한 이웃이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무슨 카페요? 아파트 주민 카페. 언니 사진이 올라왔어. 정은은 급하게 주민 카페에 접속했습니다. 자기와 준호가 레스토랑에서 대화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댓글은 100개가 넘었습니다. 정은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제 사업 파트너입니다. 사업 관련 미팅이었어요. 그리고 회의 자료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계약서, 납품 내역서, 사업자 등록증까지.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는 건 명예훼손입니다. 게시자는 신원을 밝혀주세요. 댓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사업 미팅이었구나. 이거 완전 오해네요. 글 올린 사람 누구예요? 책임져야죠. 명예훼손 아니에요? 정은네 반찬 제조 공장이 이제 큰 사업의 길로 들어서네요. 근데 누가 회방을? 도윤은 집에서 주민 카페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리가. 도윤은 급하게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캡처된 후였어요. 주민들은 게시자가 누군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디 보니까 이 사람 504동 사는 사람 아니에요? 강씨? 아파트에 강씨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설마 남편이? 저녁에 정은이 집에 돌아왔을 때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올린 거지? 정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나는 증거 다 있어. IP 주소 추적하면 나와.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랬어?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저 남자랑 뭐 하는 거야? 사업 미팅이라고 했잖아. 계약서까지 보여줬는데 뭘 더 믿으라고? 그래도 뭐, 당신 지금 질투하는 거야? 정은이 비웃었습니다. 각자 도생하자던 사람이 왜 내 일에 관심 있어? 내가 누구 만나든 무슨 상관이야? 도윤은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은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당신한테 실망도 안 해. 그냥 남이야.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더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보건소에 익명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정은네 반찬 공장이 위생 상태가 불량합니다. 조사해 주세요. 세무서에도 신고했습니다. 무신고 사업장입니다. 세금도 안 내는 것 같아요. 일주일 후 보건소 직원들이 공장에 나타났습니다. 위생 검사 나왔습니다. 정은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구석구석 확인하세요. 검사관들은 주방, 냉장고, 창고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1시간 후 검사가 끝났습니다. 완벽하네요. 이렇게 깔끔한 소형 공장은 처음 봅니다. 문제 없나요? 전혀요. 오히려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싶을 정도예요.
검사관은 어등급 스티커를 공장 입구에 붙였습니다. 세무조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은은 세금을 빠짐없이 신고하고 있었거든요. 장부 정리가 완벽하네요.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이 홍보가 됐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오늘 검사한 소형 반찬 공장, 위생 상태 끝판왕. 이런 곳이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 글이 퍼지면서 주문이 폭증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위생검사 만점 받은 반찬 공장 믿고 먹을 수 있는 프리미엄 반찬. 정은의 휴대폰에는 주문 문의가 쉴 새 없이 들어왔습니다. 정은은 공장에서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어요. 고마워, 여보. 도윤의 악의적인 신고가 오히려 최고의 마케팅이 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미련 없어.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은의 공장은 직원 3명을 고용할 만큼 커졌어요. 한 달 순수익이 500만 원을 넘었죠. 반면 도윤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실적이 떨어졌어요. 정신이 없어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저녁 도윤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야, 강도윤. 너 요즘 왜 그래? 완전 망한 것 같아. 집에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도윤은 소주잔을 비우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후배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형, 요즘 코인 대박이래. 나 지난달에 300 벌었어. 300?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알트코인 하나 샀는데 10배 올랐어. 완전 쉬운 돈이야. 나도 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 내가 방법 알려줄게. 그날 밤 도윤은 집에 돌아와 휴대폰으로 코인 거래소 앱을 깔았습니다. 계좌를 만들고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입금했어요. 후배가 추천한 코인 사서 10배만 올라도 1000만 원이야.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 사흘은 좋았습니다. 100만 원이 120만 원이 됐거든요. 역시 이거야. 도윤은 더 큰 돈을 넣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 500만 원을 받아서 코인에 투자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코인 시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20만 원이 500만 원이 됐고 500만 원이 350만 원이 됐죠. 안 돼, 안 돼. 도윤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오를 거야. 분명히 오를 거야. 하지만 시세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620만 원은 180만 원이 됐어요. 도윤은 440만 원을 날린 겁니다. 젠장. 도윤은 휴대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실을 복구해야 해. 이대로 끝날 수 없어. 도윤은 더 큰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부 코인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코인을 샀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무조건 오른다고 난리였던 코인이었어요. 처음 이틀은 올랐습니다. 5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됐어요. 이거야. 이제 회복이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그 코인이 폭락했습니다. 1시간 만에 50% 폭락. 6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됐고 그 다음 날 1,500만 원이 됐죠. 도윤은 3,500만 원을 날렸습니다. 아,
도윤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대출금 5,500만 원, 남은 돈 1,500만 원, 4천만 원의 빚이 생긴 겁니다. 대출 이자만 한 달에 80만 원이었어요. 도윤의 월급은 350만 원. 생활비, 공과금, 식비를 빼면 대출 이자도 못 갚을 판이었죠. 한 달 후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 고객님, 이번 달 대출 이자 연체됐습니다. 빨리 납부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다음 달까지 연체되면 신용등급 하락합니다. 도윤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정은을 찾아갔습니다. 정은은 공장에서 막일을 끝내고 돌아온 참이었어요. 저기,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뭐, 그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정은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얼마? 4천만 원. 미쳤어? 정은은 비웃었습니다. 제발 급해서 그래. 나중에 꼭 갚을게. 무슨 일인데?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코인에 투자했다가 날렸다고 할 수 없었거든요. 대답 못하네. 도박했지? 아니야. 투자야, 투자. 투자든 도박이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정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부부잖아. 내가 힘들면 도와줘야지. 부부? 각자 도생하자던 사람이 누군데?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공동재산이잖아. 집 팔면 공동재산? 정은은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봐. 각자의 수입과 재산은 각자 소유한다. 내가 직접 쓴 거야. 그래도 뭐, 지금 와서 공동재산 타령해? 4개월 전에는 내가 번 돈 한 푼도 안 건드리더니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진짜 죽을 것 같아. 그건 내 문제야. 나한테 손 벌리지 마. 정은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윤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한 달 후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강도윤 고객님, 3개월 연체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갑니다. 뭐라고요? 담보대출 연체 시 경매 처리된다는 약관에 동의하셨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은행은 단호했습니다. 아파트 경매 공고가 나갔습니다. 정은은 그 공고를 보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아파트 경매에 제가 응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누구나 응찰할 수 있어요. 만약 제가 낙찰받으면 남편은 어떻게 되나요? 퇴거 명령이 내려집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거주권이 없어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응찰하겠습니다. 정은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지난 4개월간 모은 돈과 공장을 담보로 잡혔죠. 경매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경매장에는 몇몇 응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도윤도 있었고 정은도 있었죠. 도윤은 정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 뭐하러 왔어? 응찰하러. 미쳤어? 이게 우리 집이야. 아니야. 내 빚 때문에 넘어간 집이지.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시작가 2억 원. 응찰하실 분?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2억 2천. 다른 사람이 외쳤습니다. 2억 5천. 정은이 손을 들었습니다. 도윤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2억 6천, 2억 7천, 2억 8천.
정은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응찰자가 없었어요. 2억 8천원, 한 번, 두 번, 세 번,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낙찰, 최고가 매수인 서정은님. 도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 정은은 도윤을 내려다봤습니다. 각자 도생이라며. 각자 알아서 사는 거잖아. 정은은 등을 돌려 경매장을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퇴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도윤은 짐을 싸야 했어요. 옷가방 하나, 노트북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25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죠. 거실, 안방, 주방.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자기 집이 아니었어요. 도윤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정은은 거실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죠. 그날 밤 도윤은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딱딱한 바닥, 시끄러운 소음, 낯선 사람들. 도윤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며칠 후 도윤은 모텔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만 원짜리 싸구려 모텔이었어요.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씻을 곳도 마땅치 않았거든요. 결국 한 달 후 도윤은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강 소장님 실적도 안 나오고 더 이상은 어렵겠습니다. 도윤은 회사 정리해고 대상 1순위가 됐던 거죠. 이제 도윤은 일자리도 집도 돈도 없었습니다. 길거리를 헤매며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각자 도생. 내가 시작한 일인데.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정은의 공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은내 프리미엄 반찬 마이너스 위생 어등급. 도윤은 그 간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행선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을 뿐이었죠. 결국 도윤이 선택한 각자 도생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반면 정은은 그 계약서를 발판 삼아 새로운 삶을 만들어냈죠. 강도윤의 추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아파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은은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며칠은 안 감은 듯한 머리.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죠. 정은아, 문 좀 열어줘.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은은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무슨 일이야? 제발 들어가게 해줘. 밖이 너무 추워. 여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법원 판결 받았잖아. 알아. 그래도 하룻밤만. 제발. 도윤은 거의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한숨을 쉬었어요. 안 돼. 돌아가. 정은아, 우리 25년을 살았잖아.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25년? 그 25년 동안 내가 뭐 했는데? 정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예전처럼.
예전처럼? 정은은 비웃었습니다. 그 예전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아? 도윤은 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제발, 제발 문 열어줘. 돌아가. 경찰 부를 거야. 정은아. 하지만 인터폰은 꺼졌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추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결국 도윤은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도윤의 뒷모습은 처량했어요. 정은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정은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정은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첫째, 명예훼손. 주민 카페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캡처 자료 여기 있습니다. 둘째, 악의적 사업 방해. 보건소와 세무서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내역 확인했습니다. 셋째, 경제적 무책임. 가족 동의 없이 아파트 담보대출로 투기를 했고 그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은요? 남편분과 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요? 네. 정은은 그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각자의 수입과 재산은 각자 소유한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계약서가 유효하다면 재산 분할 청구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유리해요. 그리고 이 조항 보세요. 위반 시 10배 위약금이요. 정은이 계약서 마지막 줄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이 제 사업을 방해한 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제가 입은 손해가 약 300만 원 정도인데요. 그럼 위약금이 3천만 원이네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구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쌍방이 서명했으니까요. 정은은 이혼 소송과 함께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도윤이 들어왔어요. 헐렁한 옷에 무너진 표정이었죠. 재판장이 서류를 살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십니까? 도윤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계약서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부부간의 계약은 잠깐. 재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계약서는 쌍방이 자발적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만. 강제성이나 사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도윤의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판장이 도윤을 쳐다봤어요. 피고는 주민 카페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것이 맞습니까? 네. 하지만 그건 보건소와 세무서에 허위 신고를 한 것도 맞습니까? 네. 아파트 담보대출을 원고의 동의 없이 받은 것도 맞습니까? 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강도윤의 행위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혼을 허가하며 재산 분할은 계약서에 따라 각자 소유로 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계약서 위반에 따른 위약금 3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총 8천만 원.
도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건 피고의 문제입니다. 분할 납부를 원하시면 원고와 협의하십시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정은은 법정을 나서며 도윤을 보지 않았어요. 고개도 돌리지 않았죠. 도윤은 법정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정은은 아파트 등기부등본에서 도윤의 이름을 지웠어요. 이제 이 집은 완전히 정은의 것이었습니다. 정은은 집안을 새롭게 꾸미기 시작했어요. 벽지를 바꾸고 가구를 새로 사고 도윤의 흔적을 모두 지웠죠. 공장 사업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0명으로 늘었고 대형마트 3곳에 정식 입점했어요. 월 순수익은 1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50대 여성 창업 성공 스토리를 취재하고 싶습니다. 정은은 흔쾌히 승낙했어요. 일주일 후 신문 일면에 정은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50대에 시작한 반찬 사업, 연매출 1억 돌파 각자도생이 만든 기적, 서정은 대표의 성공 스토리. 사진도 함께 실렸어요. 공장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정은의 모습이었죠. 그 기사는 SNS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대박 스토리네요. 진짜 멋있어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정은의 휴대폰에는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한편 도윤은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많고 경력도 단절됐고 신용불량자였으니까요. 어느 추운 12월의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가다가 멈춰 섰어요.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큰 포스터가 붙어 있었거든요. 정은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은네 반찬 마이너스 이제 전국 배송 시작. 환하게 웃고 있는 정은의 모습. 도윤은 그 포스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대박 났다며? 50대에 시작해서 연매출 1억이래. 대단하다 진짜.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각자도생. 내가 시작한 일인데. 도윤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갈 곳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같은 시각 정은은 공장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대형 백화점 납품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직원들이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었죠. 대표님, 오늘 작업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내일도 파이팅. 정은은 직원들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퇴근길에 정은은 아파트 단지를 걸었어요. 겨울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정은을 맞이했어요. 거실에는 새로 산 소파, 새로운 커튼, 새로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죠. 정은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내일 백화점 납품건 최종 확인 완료.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 정은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일기를 썼어요. 각자 살자던 그 말이 결국 나를 살렸다. 25년을 헌신하며 살았지만 진짜 내 인생은 51살에 시작됐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서정은으로 산다. 후회는 없다. 단 하루도. 정은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새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정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몇 달 후 봄이 왔습니다. 정은의 공장은 지점을 하나 더 냈어요. 직원도 25명으로 늘었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며 시장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정은은 이제 당당한 사업가였어요.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 창업, 어떻게 성공했나요? 정은은 무대에 섰습니다. 청중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제 성공의 비결이요? 정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각자 도생이요.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남편이 계약서를 내밀며 각자 도생하자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각자 살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기로요. 그게 오늘의 제가 된 시작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정은에게 다가왔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시작은 언제나 두렵지만 해보면 할 수 있어요. 정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은은 공장 옥상에 올라갔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도윤도 있겠죠. 하지만 정은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갈 뿐이었어요. 각자 살자던 말이 결국 나를 살렸다. 그리고 이제 나는 진짜 내 인생을 산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의 여운이 남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